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시간보다는 좀 많이 늦었죠. 그래서 뭔가 준비할 게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저번 주에는 제가 방송을 못했거든요. 이제 이것은 이제 지금은 이제 실시간으로 저는 하고 있지만은 들어오시는 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녹화와 같은 느낌이거든요. 이제 이후로도 이제 방문을 이제 하실 거죠. 그래서 이미 방송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들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하고자 하는 내용은 여러분 그 화면에 적힌 바와 같이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면은 지난주에 했거든요.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해서 13회 6 그렇게 되는데 무기염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조금 여러분이 알아듣기가 좀 쉽지 않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에서 다시 지우고 새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왜 이제 그 방송이 조금 헷갈려 버리냐면은 이 방송을 듣는 분이 적고 뭐 적는 게 아니라 거의 없죠. 그래, 왜 이제 이게 안 보느냐 하면 편견 때문이거든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거 잘 모르시는지 모르겠는데 단어는 아시잖아요. 기울어질 편자예요. 편향됐다 그런 말도 쓰잖아요. 방향이 비뚤어졌다 이 말이죠. 편견이니까 볼견자인데 보는 방향이 삐뚤어졌다 이 말이죠. 그럼 바로 보이지 않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편견은. 근데 그 편견이 자기가 편견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게 문제죠. 그것을 마치 온전한 의견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는 편견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여러분 느낄 수 있는데 지난 우리 대통령 선거 했잖아요. 대통령 후보들이 나오셨어요. 그런데 이제 대통령을 이제 뽑는 데 있어 가지고 만약 편견이 없다면 한 대통령이 쫙 나올 거예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뭐 거의 50대 50으로 해서 겨우 이제 지금의 대통령으로 이제 표가 갔잖아요. 그럼 왜 그렇게 생겼을까? 대통령이란 입장을 보는 생각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편견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앞으로 우리가 이제 온전한 대통령이 서려고 그러면 편견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편견은 누가 갖고 있느냐? 우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편견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고정관념이라고 그러죠. 고정관념은 이 머리에 끈 붙은 것처럼 안 지워져요. 또 색안경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편견적으로 보더라도 누가 좀 기울이즘이 좀 좋으냐 이에 따라서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 이제 그거 잘 모르겠다 이러면 이제 무기명 투표가 나오잖아요. 무효는 아니죠. 무기명이죠. 그렇죠. 이쪽도 저쪽도 안 했죠. 그치 요즘 뭐 여러분들 정치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지만 상당히 어려운 시대다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정말 편견의 세상이 되었는데 막 격돌이 되면 또 한 두 인물을 놓고 이제 이렇게 보통을 하잖아요. 그런 겁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좀 피해서 그런 편견을 좀 지워드리려다 보니까 시간이 좀 걸렸어. 이런저런 이야기가 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산만해졌어요. 그래서 새로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오늘 또 시간을 만들고 오늘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만약에 안 좋으면 또 이거 지우고 새로 해야 되겠죠. 오늘 제목이 여러분 보시다시피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13번째 큰 타이틀에서 작은 타이틀 13번째 6가지 중에 하나를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물과 무기역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물과 이제 영양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영양소 하나하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영양소 하나하나를 물이라는 것의 본질을 모르고서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이런 거죠. 그 말은 다른 말을 하면 물이라는 성분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무기염류의 말하자면 중요성을 알 수 있다는 건데, 물이라는 존재 없이는 무기염류라는 것은 설명은 의미 없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물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야기하는 체내 수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깥에는 강물 이야기 아니고 저 뭐 해운대 바닷가나 뭐 광안리 바닷가에 있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물이 아니고 몸에 흡수되어 있는 수분, 그것도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분이라고 그러죠. 물의 분. 왜 그러냐면 물이 아닌 것도 있으니까. 비수분도 있고 수분도 있다는 게, 수분의 양이 70% 이상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는 정말 양이 적은 건데, 미량원소 이렇게 이야기도 하거든요. 또 그렇기도 하고, 또 뭐라고 그러니까 미네랄 이런 말도 써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마이크로 뉴트리언트 또는 트레이스 엘리멘트, 트레이스라는 게 흔적 정도잖아요. 아주 적은 양이다 이거죠. 그런데 이게 없으면은 생명 활동, 생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화면에서 보시는 거지. 그거를 우리는 무기염류가 없어서 그렇다 해서 소위 결핍증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에 앞서서 역시 제가 말을 안 할 수 없는 게 편견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 이거 공부죠. 공부 왜 해요? 자, 여기부터 출발해요. 공부 왜 하느냐? 몰라서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모르기 때문에. 알면 공부 뭘 합니까? 그죠? 그 뭘 모른다는 거죠? 우리는 뭔가 생각을 할 때 이체적으로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뭐를 모르느냐 이 말입니다. 뭐를 모르기 때문에 공부해야 되냐고. 오늘 여기에서 이 내용으로 봤을 때도 물은 면역의 본체이다 이러니까 이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이제 공부를 여러분 하도록 지금 이 방송을 개설해 놓은 거죠. 네. 근데 이 공부라는 것에 대한 목적성이 없게 되면 단순한 그냥 외부로부터는 지식이 되어버리고, 그 지식이 마치 내 지식인 양 받아버려요. 그게 아니라 뭐를 하기 위한 건, 이게 지금 건강이죠. 그러면은 건강의 원리를 알려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의 원리를 알았다면 이 방송이 필요합니까? 필요 안 하죠. 그러면은 건강의 원리를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거짓말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건강을 알고 있는 곳이 어딥니까 하는 부분인데, 의학에서 담당하고 있죠. 의학학에서. 그러면은 그분들이 이 원리를 알고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알고 있다 하면은 거짓말이겠죠. 그럼 오늘은 이 시간은 제가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그 원리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 시간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리라는 것은 건강의 원리죠. 그 건강의 원리가 도대체가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잡힐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그럼 지금까지는 뭐가 없었다는 게 건강의 원리를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원리를 모르다 보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게
근데 조금 전문적으로 하는 데가 의학 계통을 나온 의사분들이 하는 내용이다 이 말이죠. 예. 그 원리를 알았더라면은 이 방송 안 하죠. 지금 현대의학이라는 게 도대체 어디까지 와가 있느냐는 부분이 될 건데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예요. 아닌데요. 이렇게 하겠죠. 그래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이 의학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까? 사람이 병이 안 나면 의학을 만들 이유는 없었겠잖아요. 예. 그런데 병은 역사 이래로 계속 있었고, 그럼 우리는 고정관념이 어떻게 잡히느냐 그러면은 병은 항상 있는 것이다. 그럼 병이 항상 있는 병의 뿌리는 모른다 이 말입니다. 알면은 그 병의 뿌리를 제거하면 되죠. 맞죠? 그래서 모든 것을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치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 방송을 왜 해야 되는가 하는 저의 그 이유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무엇을 모르느냐 그럴 때는 건강의 원리를 모르니까, 원리라는 인간의 리자가 이치 리자잖아요. 그 이치를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치적으로 접근해야 그 이치를 알 것 아닌가요? 그죠? 알 것 아닌가? 그래서 답은 뭐냐면 이치적으로 설명을 지금 해 드리는데, 소위 이제 의학의 경우에는 생명의 원리지만은 이 자연의 이치 그러잖아요. 그 자연의 원리나 이치나 섭리나 같은 말 아니겠습니까?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치적인 것을 찾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마치 과학에서 나온 결과가 이치적으로 도출된 것처럼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편견이라는 겁니다. 그 이치 아닙니다. 소위 뭐라고 그럴까, 그 사람이 글 내놔도 자기 논리입니다. 자기 논리. 그러면 소위 뭐냐면은 공감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감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또 느끼냐면, 그럴 수도 있겠네, 이건 공감일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하고 답은 못 내려요. 그러니까 의학 역사가 원래 알았다면 200년이나 오겠습니까? 의학 역사 금방 끝나지. 예. 그래서 문제는 제가 이 방송을 하는 이유는 제목이 뭡니까? 물은 면역의 본체다. 이거를 알리려는 거예요. 근데 이 물이 면역의 본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근데 물의 중요성은 또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어떤 교수님도 계시고 또 물박사라는 그런, 저는 물박사가 아닙니다.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물만을 연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죠? 하다 보니 물이 중요하다는 것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물박사가 아닌 거예요. 물박사는 뭐 H2O를 연구하는 사람이겠죠. H2O 자체 화학적인 걸 연구하는, 뭐 그런 물박사라죠. 그래서 어떤 분이 해보고 물박사 아니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난 물박사 아닙니다. 물박사 좋은 말일 수도 있고, 특히 안 좋은 말도 되겠네요. 물 그거 헛거다 이렇게 생각. 물 헛게 아닙니다, 사실은. 뭐 불교에서 성철 스님이 그랬던가,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로다 이렇게 했다는데, 물은 물이고 산이 산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거 공부 안 해도 되잖아요. 근데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 것이 답이 되겠는데요. 그 성철 스님마저도 물은 물인 줄 알고 그냥 갔는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부분적으로 들었겠죠.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그러나 물은 물이 아니고 산은 산이 아니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숨겨진 뜻이 있다는 거지. 여기서도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다. 그러면은 저하고 여러분하고의
소통 관계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만들어질까? 저는 교수입니다. 학생들에게 주입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소통이 아닙니다. 소통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일방적인 말하자면 주입이죠. 소위 말 그대로 주입하는 주입하면은 저제 그 코로나19 참 웃을 일이 아니다만은 너무 비참한 내용 아닙니까? 건강 관련 해가지고 오늘은 외부에 깰 내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내부의 문제가 어떻게 일어났냐는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손을 안 대겠는데요. 정말 한심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소통 문제잖아요. 여러분하고 저하고 무슨 소통이 됩니까? 말하자면 학생하고 제자의 관계는 소통 관계가 안 된다. 그럼 왜 그러면 그렇게 하느냐? 소통하려고. 예. 소통하려고 하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소통하려고 하는. 그러면 소통의 방법이 뭐냐면요. 앞뒤 맞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맞게.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찰떡같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 많이 들으죠. 찰떡같이 이야기하는데 듣는 사람은 찰떡같이 들어야 되는데 뭐까지 듣는다고? 개떡같이 듣는다고. 나 개떡 이야기하면서 맨날 기분이 상해요. 개고양이들을 생각하면 안 돼요. 개가 무슨 떡을 먹나요? 겨떡. 겨떡 먹어봤어요. 옛날에 개떡이라 했어요, 그거를. 그래 들어버리면 이제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찰떡같이 말하면 찰떡같이 알아듣는 그것이 소통이에요. 지금 제 제자하고 지금 그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학기 방학이 이제 끝나는데 2학기 때부터는 뭐냐면 이제 소통의 본격적인 걸 가요. 뭐냐? 이제 의학의 원리를 알았으니까 원리가 뭐였어요? 물이었죠. 예, 이 물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이제 그런 시간이 될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의 잠깐 실례를 조금 하겠어요. 죄송합니다. 앞에 방송을 이제 했는데 이제 친구가 들어와서 들으셨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 방송 연결되는 걸 또 모르거든요. 9시에 방송이 하나 또 있거든. 뭐 하다가 말았어요? 뭐 하다가 말았냐? 소통 이야기다. 그래서 소통을 하고, 그럼 뭐냐면, 원리는 알았어. 원리는 아는 것으로서 그대로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으면 안 돼. 원리는 알려야 되잖아요. 내가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되지. 알려야 되죠. 알리는 기전에는 뭐 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되죠. 예, 이제 제대로 아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실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의사 선생님한테 직접 가면 현장 실습이 되겠는데요. 의사 선생님한테 가면 직접 가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싸워요. 잘못하면. 한 대 맞고 올 수도 있어요. 왜? 전혀 들어오지 않는 소리를 지금 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번에 이제 보고서를 받았거든요. 레포트래요, 레포트. 아이들. 그래, 레포트를 뭐라고 그랬냐면, 그걸 이제 반성문이에요, 반성문. 그럼 무슨 반성? 지금까지 의학을 대표해서 의학자의 대표적인 입장으로 반성문을 써라.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의학 정보를 이제 공부를 미리 하자. 그럼 의학 정보는 직접 안 가도 유튜브 요새 많잖아요. 그쵸? 유튜브 많잖아요. 그럼 그 정보 하나를 갖다 관심 있는 거를 뽑아. 한두 개 정도. 그걸 완전히 공부를 해.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이다. 이러면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고혈압을
대해서 설명하는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나 방송을 보는 거예요. 그럼 아니면 뭐 책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설명을 할 것 아닙니까? 그분들이 고혈압이란 이런 것을 고혈압이라고 정의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 이 고혈압은 증상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렇게 할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 고혈압은 어떻게 치료한다. 전보다 이 원인이 뭐다. 그 다음에 어떻게 치료한다. 그리고 예방은 어떻게 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할 거라 이 말이죠. 그걸 잘 들으라고 했어요, 학생들. 근데 우리 학생들이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오느냐, 저런 거짓말을 하고 있나, 이걸 이제 느끼게 돼요. 왜냐하면 저하고는 스승 제자로 소통을 했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그러나 진짜 이 의학 세계에 완전히 그렇게 모르게 돼 있나, 이걸 다시 한번 깨우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레포트입니다. 그 과학기 때 가면 저는 수업은 한 달로 끝납니다. 그 이후로는 뭐냐면 보고서를 받습니다. 그 보고서를 이제 한 학기를 해도 되고 몇 학기를 하다 보다 보면 그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한 달 레포트 한 4-5개 쓰면 이제 느낌이 오는 게 뭐냐면, 우와, 큰일 났네, 인류들이 지금 이것 때문에 다 죽네, 이것 때문에 고통받네, 이렇게 이제 감동을 받아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가서 들어보지 않고 분석 안 해보면 안 됩니다. 그래, 내가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냐, 내 학생 보고 그 이야기를 했죠. 그러고 나서 다음번에 한 이야기가 그러면 세상 사람이 불쌍치 않니? 이거 다 구해야 되잖아. 그래 나온다면 니는 가만히 있나? 전해야죠. 그렇게 나오더라고. 예, 맞다, 전해야지. 그러면은 누구부터 전하고? 그러니까 주위부터 전해야 돼. 주위 누구? 이야기하니까 친구들이나 너 가족은 어떻게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맞네요, 가족이네요. 가족에 전화하면 전하면 알아들을까? 전부 고혈압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다 듣고 있는데 못 알아들을 거냐? 그럼 네 속이 답답해, 안 답답해? 답답하겠지. 그러면은 어떻게 전해야 되노? 앞뒤 맞게 전해야 되지. 이치적으로 전해야 되지. 그렇네요, 그러더라고. 그거다, 답이. 5학기 되면 난 그거 할 거다. 여러분들이 이치를 전달하는 이게 말하자면 사명감을 가져야 될 것이다. 안 전달하고는 못 배길 것이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부터 전달해보니 잘 전달이 될까? 만약 잘 전달되면 너희들은 대단한 뭐가 되느냐, 이치적인 존재가 될 것이고 이성을 가진 자가 돼서 만물을 이치적으로 다 볼 것이다. 좋은 일인가? 안 좋은 일인가? 이게 이제 경험적인 소위 전달이죠. 그 전달했을 때 이 세상이 잘 듣는 세상일까? 안 듣는 세상일까? 그걸 체험하라는 거죠, 학심보고. 그러면은 지금까지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전했는데 내가 걸어온 길이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껴지나? 여러분들이 느낀 만큼 내가 느낄 거거든. 느낀 이상으로 느꼈을 거거든. 너가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상당한 좋은 이제 그 아이들을 이치적으로 깨우치는 이제 그 도구가 나온 거예요. 그럼으로써 사명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명감이 있어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겠느냐, 이것을 온 지구촌에다가 다 전달해서 생명을 건질 수 있다. 그러면 만물을 보게 되겠죠. 보게 되면 눈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 이건 의학이지만 의학 아니고 인문학도 있잖아요. 의학은 원래 출발이 그 자연과학의 뿌리였어요. 근데 지금의 자연과학이라는 게 의학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뭐냐면 생명이 왜 있게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죠.
생명. 그 연구하기 위해서 자연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돼버렸는데, 이게 이제 자연 생명 하나가 왜 어떻게 움직이는지 모르는 그 연구야. 그러면 이제 생명 말고 사람의 생명이 있겠죠,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생겨먹었느냐를 하는 것이 그게 인문학이었거든요. 그럼 인문학도 이 학생들이 접근할까 못할까요? 인문학까지 접근이 돼요. 그럼 뭐냐? 인문학은 이치를 아는 성품을 찾는 것이다. 그게 이성이다. 이성이 바로 정신이다. 그 정신은 신이라고까지도 한다. 바른 신이라고도 한다. 이래 오잖아요. 그러니까 인문학과 자연과학과 인문과학을 완전히 섭렵. 그렇게 되면 뭐도 다 보여. 이 만물이 뭐처럼 보이느냐? 신처럼 보여. 그래서 우리가 남은 이야기들이 뭐냐면 이제 만물의 영장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만물의 영장은 만물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다스리는 우두머리다 이거예요. 다스린다는 거는 그 잡아먹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평화롭게 한다. 평화롭게. 예? 온데 요새 보면 길고양이 댕기고, 온데 길가 보면 그것도, 치해가지고 자동차에. 이거 볼만합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다, 이런 이야기 생각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그 레포트를 내가 해주면서, 느낀 게 이제 그런 것이지. 그런데 아마 이 방송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많으면 올해 후학기부터 학생들의 방문이 자주 될 것이고, 내년 되면 여기는 완전히 들고 차지 않겠느냐 하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방송이 1인 방송인데 이게 초라해요. 여러분 보고 나시면 유튜브 가봐봐요. 내가 만드는 건데 그렇게 예쁘게 보이지 않잖아요. 얼마나 예쁘게 만들어요. 배경도 지금 이래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그 편집도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대로 그냥 아니 이게 중요한 건 아닌데 사람들은 또 이런 걸 보고 또 아이고 방송이 좋니 안 좋니 벌써 느끼는 게 뭐냐면요. 그 채팅창 안에 사람 몇 명 들어와 있느냐 이게 이제 카운트가 되잖아. 이거 아무도 안 들어오네. 방문도 없네. 그러니까 안 본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인기 방송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소통 문제 이야기하려고 여기까지 갔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 학생들하고 소통을 거기까지 갔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우리 학생들 저희 학교에 30명이니까 4학년이니까 3, 4, 12 하면 120명이잖아요. 그 120명을 이성적인 아이들로 지금 이제 키워놨어요. 이제부터는 뭡니까? 그 이성을 바로 세우는 작업이 보고서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끝나고 나면은 이제는 뭐냐면 스스로 실습을 나가는. 무슨 실습? 현장 실습. 언제부터? 자기 가족부터. 뭐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알려야 돼. 그래서 그 건강에 알려보니까 어떻더라 저떻더라 하는 보고서가 나중에 올 거예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지도를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안 되겠나.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그냥 두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해보라. 해보니까, 아이고, 오랜만 와 이래 못 알아듣노. 막 이렇게 이제 할 거라는 거죠. 그게 너의 답답함이 내 답답함이다. 이렇게 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학생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들에게 이치를 가르쳐 주는 것이 답이다. 공자님께서 뭔 이야기를 했느냐? 학이 시습지면 불역 여로와라 이렇게 말이 있었어요. 참 어려운 말이긴 한데요. 때때로 배우고 익히면 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공부 즐거워요? 어떤 아이가 그래 놨더라고. 공자님 그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속 거짓말을 그래서 무슨 말을 하느냐 아주 불량한 소리를 해요. 뺨이라도 하나 갈리고 싶다.
우리나라는 생각할 때 이 공부 때문에 굉장히 지금 치여있는 아이. 예. 공무원 시험을 쳐도 안 되고, 자꾸 하면 떨어지고, 이게 뭐 취직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공무원은 쎄빠지게 하는, 그게 뭐가 그게 즐거우냐고. 근데 공장이면 그 이야기 한 게 아니거든. 이치를 이야기해. 이치를 깨달아가니 뭐가 다 보여요? 세상이 보이니까 즐거운 거예요. 에? 우리가 공자님을 압니까? 플라톤이라는 분도 그런 이야기였거든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어?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거든. 너 자신을 모르는 그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그러니까 자신을 알면 그게 바로 사람이 되는 것이다. 이 공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이 사람 되는 거지. 사람 되라고 공부를. 근데 인간하고 사람하고 다르다는 건 지금도 알걸요. 야 인간아 이렇게 하는 거하고 야 이 사람아 하는 거하고 감각이 다르죠. 맞죠? 인간하고 사람. 인간은 이치를 모르는 거. 사람은 이치를 안단 말이에요. 왜 사람인 줄 압니까? 네 가지를 안다. 예? 동서남북을 안다. 지혜롭다. 이래서 그래요. 그 네 가지 모르니까 뭐라고? 사가지라 이거죠. 싸가지 없다. 이런 말 쓰죠. 네 가지가 없다. 이런. 그게 뭐냐면 이치를 모른다래요. 오늘 이 공부가 이치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공부 왜 하는가 하는 부분도 내가 지금 이제 이 시간에 이제 하는 거예요. 뭐 정기적인 아니라도 부정기적으로 제가 하는데, 이 공부 왜 하는가? 공부 왜 할까? 공부를 모르니까 하는 거지. 뭐를 모르냐고. 모르는 게 얼마만큼 모르느냐. 빙산의 일각만큼 알고 나머지는 하나도 모른다. 그래서 공부하는 거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니까 물음표 3개를 떡 붙여놨는데 이걸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알고 있는 거는 눈에 비는 거, 동물적인 거, 본능적인 거, 요거밖에 몰라요. 그걸 그래서 빙산의 일각이란 말이 거기서 나온 거라. 빙산의 일각 안 들어본 사람은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이 말은 다 있습니다. 영어로도 있고. 영어는 It's the tip of an iceberg 이라거든. 일본말로는 뭐냐면 효잔노 이카크 이렇게 하거든. 중국말로 쓸 건데 중국말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말은 뭐야. 중국말에도 있어요. 다른 나라 말 내가 물어봤거든. 외국인에게. 다 물어보니까 다 그 말이 다 있대요. 그걸 뭐란 인간에 대한 교훈이었어요. 뭐냐. 너희들이 아는 바가 있으니까 공부해야 된다. 뭘 공부를 해야 되냐. 이치 공부를 해야 된다. 그 이치를 모르면 뭐에 불과하다. 짐승에 불과하다. 그 짐승을 알고 보니까 짐승도 그거는 개고양이는 아니더라고. 개고양이는 생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뭔 이치고 판단 능력이 없잖아요. 짐승은 불교 용어로서 축생이라는 데서 왔더라고. 그 뭐냐, 업보 중생이다 하면서 뭐 더 가면 불교 이야기가 돼서 재밌는데 뭐냐면 짐승 같다 이렇게. 짐승은 뭐라고 보니까 개고양이 아니라 뭡니까? 모습은 사람인데 속은 아닌 거예요. 소위 이야기하면 지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지정신이 뭐냐면 그게 이치라. 이성이 없다. 근데 우리는 사람은 본능과 이성이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 했다. 그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의 사람이 그런가요? 사람은 그랬지. 인간은 본능도 없고 이성도 없어요. 그게 벌레만도 못한 그런, 여기까지 가면 안 돼요. 이해됐죠?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연 속에 놓여 있으면서 자연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만 인정을 하는데 그게 오감을 통해서 촉각, 후각, 시각, 미각 또는 뭐죠? 후각, 이 5개 감각, 요거로 느낀 걸 가지고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 부분에서 조금 뛰어난 사람들이 누구냐면 교수니 과학자 이라. 근데 그 속에서 의사가 또 있어. 아는 게 아니다. 아무도 모른다. 그걸 뭐라고 그러는지 압니까? 천치, 바보 축구. 우리 학생들을 거기서 빼려고 그래요.
친집하고 축구 만드는 게 교수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론으로 안 가면은, 자꾸 무기염류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이거 하려고 그러니까 앞에 이게 깔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래서 뭐라 그러냐, 들을 때는 좀 앞뒤 맞게 이치적으로 들어라. 그렇게 안 들어버리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이 말입니다. 안 들은 많지 못하다. 안 들은 게 차라리 낫다. 이 부분을, 주섬주섬 이렇게 듣는 게 밑에고요. 그냥 위에는 그냥 앞뒤 맞게 쫙 듣는 걸 표시를 해놓은 거예요. 이게 잘 표시했다는 생각이. 이게 듣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듣지 않는 거예요. 귀 막고 있는 건데, 귀를 차라리 다 막았으면 좋은데, 부분적으로 열려 있다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이 돼가지고, 다시는 이 방송에 안 들어온다는 겁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네. 그 궤변 아이가? 이렇게 나온다. 그럼 다시 이 방송을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옵니다. 지금도 안 들어오잖아요. 그럼 이제 다음번에는 학생들이 반드시 들어와야 되고, 학점을 딸 때는 따기 위해서는 이 방송에 최소한 몇 개를 들어야 되느냐 하는 부분까지도 조금 내놓으려고 그래요. 내가 거짓말하고 있나? 내가 사적인 이야기하고 있고 궤변 늘어놓나? 그러면 이거 들어야 되잖아. 학생이 들어오면은 또 재밌겠죠. 그러니까 모두가 지금 배워야 돼,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전 지구촌의 모든 사람이 학생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제 말이 틀렸냐 안 틀렸냐를 확인해 봐야지. 그게 답이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무기염류인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물이 없으면 무기염류라는 건 의미가 없다. 간단히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뭐냐? 물이 들어가서 몸의 모든 구조적인 조화, 이제 생체 구조, 살아있는 구조의 조화를 일으키는 것은 수분이 가서 하거든요. 네? 수분이 가서 조화를 하는데, 우리가 무기염류를 취하고 안 취하고가 아니란 말입니다. 물이 들어가 봤을 때 무기염류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몸에서 무기염류의 양이 정해져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한 여러분 유튜브나 이런 거 한번 봐보세요. 요즘은 채소가 무기염류가 없다 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웃기는 게, 개 고양이도 안 하는 짓을 한다는 게 뭐냐면, 몸은 지가 만드는 줄 알아. 또 몸이 만들어졌으니까 이 몸은 지가 만들어서 유지시키게 된 줄 알아. 참 웃기잖아요. 물이 가서 자연이 내 몸을 조화를 시키면서, 무기염류가 없으면 무기염류를, 그것도 적잖아. 미네랄이니까 미량원소잖아. 싹 갖다 질러놓은 거. 그게 뭔 결핍증이 나오네, 이 말. 그래, 싫으면 또 어떻게 하느냐. 무기염류 중에서 빼 하나, 굴이나 아연이나 빼가지고 그거 갖고 완벽한 또 사료를 만들어. 그 외에는 또 안 먹이네. 그럼 당연히 결핍증 나오지. 그것을 누구한테 심어놨느냐. 인류에게 다 심어놨다. 그러니까 그게 뭐가 돼버렸어요. 내 안에 편견이 돼서 망고지 생각을 만들어놨다. 그럼 미량원소에 대해서도 이러쿵저러쿵 소리가 많이 나오면 여러분, 우리 학생도 실습시킬 거예요. 미량원소는 원래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늘 사람도 있고, 또 수돗물을 가지고 물 속에 미량원소가 있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 말들이 알고 보면 미안하지만 헛소리같이 들려요. 헛소리. 그 헛소리인 것을 완전히 우리 학생들로 하여금 증명을 시켜놓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헛소리 때문에 인류가 다 죽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그거 보고 있겠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미량원소는 종류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량원소는 분명히 과학적으로도 봤을 때 생명활동, 생리활동에 관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먹는다고 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칼슘 먹는다고 해서 칼슘이 몸에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들어오기는 들어오지만은
몸에 있는 수분이 들어오고 들락날락을 결정을 한다니까요. 들락날락을. 그걸 일부러 먹으러 가가지고 어디 건강식품으로 가가지고 특히 이제 비타민 뭐 D 이런 거는 이제 그가 미량원산은 또 틀려. 그건 또 비타민은 또 있어요. 비타민 얼마나 좋아하나. 미량원산, 아이언 이런 것들이요. 아이언, 구리 뭐 이런 거. 또 철. 이 철 이거는 없으면은 헤모글로빈하고 관계해서 빈혈 온다 이래서 그런 것으로 인간이 자기 몸을 자기가 만든 행세를 한다는 거예요. 수분이라는 것이 이 지구에 있는 생명체를 다 살려놓고 있다는 자체를 쳐다보지를 않고 눈에 안 보였거든. 오감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컵을 이렇게 툭 떠나 나오면은 그거는 보이지. 보이는데 이거를 현미경으로 보면 이게 보여요. 이게 현미경을 탁 담근다 보입니까? 이 안에? 그래서 몸이 묻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인간의 오감을 빠져나간 게 이게 수분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현미경으로 보는데 여러분 이제 비전문가면 잘 모르겠지만은 물은 성분은 첫째 있어도 안 보이지만 아예 물을 뺍니다. 빼놓고 보는 거예요. 그럼 그 보는 거는 뭐냐? 주인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종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이제 시계 가지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시계 보시죠. 응? 시계의 부속품은 너무나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잘 알아. 그게 뭐야. 잘 만드는 게 아니고, 잘 알아. 초침이 어떻고, 톱니바퀴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연결해가. 이 시계도 보니까 너무, 요새 많이 팔던데, 쳐다보니까 뭐, 월도 나오고, 예? 날짜도 나오고, 뭐, 24시간 표시하는 그런 나오고. 그럼, 이거 나오는 현상이, 부속품 그 자체로 나온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의학이에요. 배터리는 많다고. 시계 그거 만들어놔 배터리가 안 들어가는데? 자동차도 마찬가지라. 자동차 부속품에 대해서는 막 완전히 날고 뛰어. 그게 의학이에요. 근데 뭐 모르나? 그 윤활유 모르거든. 또 가솔린 모르거든. 그와 같이 지금 됩니다. 그 윤활유 가솔린 시계의 배터리와 같이 역할을 하는 게 뭐가 하느냐? 그는 살았지 않은 실제로 살아는 건 아니지만 이 살아있는 생명체에서는 살게 하는 힘이 되어 있다고. 그리고 그것도 조화롭게 하고 있다. 그래서 몸에 있는 70%의 물이 이게 뼈대인데 뼈대인 줄 모르는 거야. 분자가 있잖아요. 그럼 분자 구조가 있잖아요. 그럼 구조가 있으면은 이거는 형태죠. 그걸 없애버릴 거예요. 그래 지금 병 나는 게 뭐냐면은 수분에 대한 중요성이 없다 보니까 뭐 일한다고 바빠서 안 먹는지 술 먹는다고 물 다 뺐는지 스트레스 받아가 물이 다 나갔는지 모르지만 몸에서 물이 적어져 버리니까 그거를 이제 자동적으로 또 회복시키려고 이렇게 작동하는 그게 병이란 말이에요. 불편함. 아이고 아파라 이랬는데 아픈 데 대한 이 몸의 주인이 모르는 거예요. 단백질이 모자라나? 오늘 무기염류가 모자라나? 비타민이 모자라나? 영지버섯을 먹어야 되나? 인삼을 먹어야 되나? 구조와 기능 상관의 이치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래서 30을 가지고 100의 기능을 요구하는 것처럼 돼버렸단 말이에요. 30은 물 뺀 30은 왜 있냐면 물이 가서 조화시키기 위한 객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안에 들어가는 이 미네랄도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그 정보가 다 어디에 있는 유전자 안에 정보로 다 들어가 있다고. 그 유전자 정보에서 정보가 만들어지는 것도 수분이 가서 조절하지만은 그거 쓰임새에 있어서도 같다. 그러면 수분 대사라는 게 있다면 수분 대사가 바로 면역이라는 거예요. 수분 대사에 대해서 말은 있어. 워터 메타볼리즘 이러면서. 대사라는 건 두 가지잖아요. 아나볼리즘과 카타볼리즘이 있다면 합성하는 거하고
쪼개는 거예요. 그 합성도 하고 쪼개고 하는 이 내용은 누가 관장을 하느냐 하면 이 수분이 관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몸을 조화롭게 만드는데 그 조화를 일으키는 내용은 여러분들이 그 오케스트라 같은 거 보면 알죠. 관현악단이라고 그러잖아요. 관현악 합주죠. 타악기도 있고 관악기도 있고 뭐 다 있죠. 그것들이 각기 특징적인 소리를 내는 것은 분침이니 초침이니 이런 것을 알 겁니까? 그러면 그게 조화롭게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이제 이 배터리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있어야 하는 것처럼 이 물이 가서 이 악기를 이렇게 지휘를 하는, 이게 컨덕터는 지휘자. 그래서 물은 하나의 우리 몸에서의 조화를 일으키는 지휘자 역할을 하고 주인은 수분이 주인이지 우리 인간의 생각이 주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항상 오그라들고 시간이 나야 됩니다. 예, 이 부분 여러분 현재 시간이 다 됐는데 지난 시간에 제가 이 이야기를 못하다 보니까 아이고 뭐 엉뚱한 소리 하다 끝났네 하는 느낌이 들어서 다시 재방송을 지금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오늘 들어오신 분 뭐 감사하게 느끼고 앞으로도 이 방송 같이 들어와서 같이 듣자고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안 옵니다. 한 번이나 들어봐야지. 예. 화면을 보니까 손을 너무 많이 쳐서 삽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다음 주는 제가 뭘 할 거냐면요. 다음 주는 이제 7번째인데요. 비타민 이야기 할 거예요. 비타민. 비타 500 뭐 이런 거 나오대. 비타민 그거 먹으면 되게 좋은 모이죠. 나는 뭐 맛밖에 없던데. 이거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하고 이제 참고해 주셔서 감사하고 토요일이잖아요. 오늘 6월 25일이더라고요. 6월 25일은 우리나라 전쟁 생긴 거 아니에요. 그 이후로 38선이 나왔죠. 38선이 없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이치를 알면 이 38선도 없어지겠다. 나는. 예, 그런 느낌도 드는데 6.25 전쟁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잊지 않기 위해서 오늘 6월 25일이 있는 겁니다. 예. 감사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